항상 박사모는 그 같이 참석을 해서 음료 봉사를 하고 안내 역할을 했었습니다. 11.6 때도 마찬가지죠. 11.6 때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인 날 그날도 추모제가 있습니다. 근데 박사모도 역시 또 그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안내도 하고 커피 봉사도 하고 매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박근혜 대표 시절 그 당시 새누리당 대표 시절 또 대표가 되기 이전이라도 그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참석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참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새말뚝을 박은 부분은 그 당시에는 산이었습니다. 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묘소에 박힌 게 아니고 묘역이라 그러잖아요. 그 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 거기 이제 새말뚝이 박혔는데 그런 연유가 이제 뭐 그 내용은 물론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의 어떤 그런 내용대로 그런 나쁜 의도가 있다 그러면 때려 죽여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해본 바로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 행사 준비나 또는 그 주최측하고 또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행사 11.6이고 8.15 때 박사모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현충원은 항상 우호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든 아니든 또 한 가지 보면 어떻게 보면 국립묘지 중에서 서울 현충원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노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묻힘으로 해서 5.18 동작동 묘지가 더 빛났고 또 그 당시 장례를 치르는 그 영구차까지 거기에 지금 그 보존이 되어 있는데 영구차까지 보존되어 있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작동 현충원은 박정희 대통령 노역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도식에 참석할 때마다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엄청난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그 현충원 계단에서 올라갔다가 참배도 하고 내려오는 그 과정에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대표 시절에도 또 일반 국회의원 시절에도 밑에서 꼭 일반 하객들한테 일일이 악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악수하려고 줄을 쭉 서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렸고 혼잡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새말뚝이 박혔다고 하는 그 묘역이 야산이었던 걸 현충원에서 개간을 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우회해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로만 만든 게 아니라 통로 주변을 전부 잔디를 깔고 이제 그 하나의 묘역으로 넓혀주면서 확장이 된 것이죠. 그 공사 과정에서 새말뚝이 박혔다는 것인데 현충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충원에서는 우리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한 그런 이제 행위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새말뚝이면 왜 새말뚝이냐? 현충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공법으로는 새말뚝이 박는 게 공법이었대요. 잔디를 깔고 그 잔디가 흘러내지 산이니까 잔디가 흘러내지 않도록 피를 박는데 요즘은 전부 다 뭐 플라스틱이거나 안 그러면 무슨 플라스틱 나무 상자 같은 걸로 밑받침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10년 정도 9년 정도 그 전에는 그게 보편적인 공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새말뚝으로 이제 비화되다 보니까 이게 좀 현충원도 좀 황당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호의적으로 그 산을 개간해서 묘역을 넓혀줬는데 그 공법 때문에 새말뚝이라고 오해를 받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현충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박근혜 대표 시절로서 차기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누구도 갈시하지 못할 그런 좀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됐을 때는 더 마찬가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누가 이걸 뭐 그런 엄연한 생각으로 더군다나 공직자들이 있는 현충원도 국립현충원도 국가공무원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직 공무원도 아니고 총무처에서 채용하는 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거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국가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명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한테 호의적인 현충원을 갖다가 우리의 적으로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기에 저는 염려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연사분의 뜻을 제가 뒤집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강정래 고문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서 이제 끝날 건데, 여러분 끝나시면 이제 물론 이제 고문님들이나 간부님들은 회의에 참석하시고 나머지 이제 다른 일정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나고 광화문 쪽으로 가셔서 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주변에 그 우리 저 우파들이 태극기 집회하는데 아무데나 가서 좀 힘을 보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이석기 석방운동 그 단체들이 인원이 많이 모여서 이석기 석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를 압박해서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건데, 저는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전달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자, 문재인 정권이 저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을 때는 사전에 또 이석기 척가도 밀락이 있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기 밀어주면 이석기 석방시켜줄게. 그렇게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분을 김정은이한테 접근해서 종전선언, 그죠? 종전선언을 끌어내려고 하는 미국과 같이 미국에서 하고 양쪽에서 끌어내서 마치 한국에서 전쟁이 끝난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들고 이석기를 석방하는 것도 그런 그 후속 어떤 조치로 고려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석기 쪽 그 석방 운동을 하는 애들은 젊은 애들이 대부분인데 걔들 논리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석기가 간첩이라고, 간첩 활동 때문에 지금 징역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첩이 아니고 걔들 말로는 양심수랍니다. 여러분, 양심수가 무슨 뜻입니까? 양심수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형사법적인 건 하겠지만은 도둑질하고 강도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양심수, 즉 남북으로 갈라진 이 분단 사태에서 이념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념이 달라서 그런 거지, 이것은 뭐 다른 형사범죄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현실에서 이 양심수는 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단순하게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 그죠? 휴전이잖아요.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정전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국인 겁니다. 북한하고는 전쟁하다 잠시 멈추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 적국을 갖다 편들어서 남한을 갖다 뒤집어 엎드려 폭동을 주장하는 놈을 어떻게 그것이 양심수가 됩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양심수라면 뭐 누구하고 적이 누가 되든 간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나는 군대 못 간다, 정말 종교적 이유로 또는 양심적 이유로 도저히 군대 가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을 수 없다, 뭐 이 정도면 양심수는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대놓고 북한을 칭송하면서 이걸 갖다 남한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남한 국민들이 자주적으로 뭐 한전을 때려 부시고 전부대를 뽑고 무슨 뭐 관공서로 습격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부추긴 이놈이 어떻게 양심수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석기를 석방운동을 하는 팀들이 오늘 그 광화문에 많이 모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애국당도 지금 집회가 뭐 행진해서 그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 주변에 지금 교구 앞이고 또는 그 일파만파 쪽 그 동안면 서점 쪽에도 우리 애국 동지들이 집회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 가서 오늘만큼은 그 주변에 가서 여기 집회 끝난 이후에 머리 하나라도 분택나는 생각으로 가서 좀 협조해 주시면 그 이석기 운동하는 그놈들한테 많은 그 좀 대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강정래 고문님 모시고 마지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나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박사모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의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늘도 우리를 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서 집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갖고 우리 동지들이 모이지 못할까봐 걱정 중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지만 단비가 이렇게 그쳐서 우리 애국 동지들이 집회에 참석하게 해주신 하늘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애국 동지들이 뭉치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원하십니까?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스팔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년을 고생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무기 하나 없이 태극기만 들고 거리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고 빨갱이들이 구속시킨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석화시키기 위하여 빨갱이들이 한 짓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알았기에 박근혜 대통령 10원 한 장 먹지 않고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우리는 명예 회복시키고 반드시 청와대로 복귀시킵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가장 깨끗한 대통령, 가장 천명한 대통령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이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대통령, 이러한 영웅 대통령을 우리는 구속되어서 지하실에서 고생하는 우리 대통령을 생각할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는 분통이 터지고 숨이 막히고 살 수 없기에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청와대에서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재판관들 파면한 거 우리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가짜 대통령 행사하는 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가짜 행세하며 대한민국을 침몰하게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떠들고 있는 자 문재인은 빨갱이 도목입니다. 여러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강대 나라 10대 강국 나라를 꼴로 만드는 문재인의 경제 안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을 청와대에 놔두고 두고 볼 것입니까? 여러분, 당장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을 끌어내야만이 대한민국과 여러분들과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 회복되며 청와대로 복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이제는 대한민국 살리는데 여러분들 함께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생하고 애쓴 이 고생이 여러분들 고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이게 고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게 닥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와 싸워서 승리합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함께할 때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동지들과 기독인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질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 함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나라를 생각해서 고생스럽지만 힘내시고 함께 끝까지 싸웁시다.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 박사모 모임에 이렇게 오셨지만 지금 모이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애국 동지들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할 때에 박사모가 크게 발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탄핵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단체가 무엇입니까? 시청과 강화문에 박사모가 시작했습니다. 그때 3.1절에 300만 명이 모였는데 이제는 갈기갈기 흩어져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기갈기 흩어진 모임들이여 하나라 뭉칠지어다. 뭉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로 석방시키고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태극기 집회가 무엇인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침몰하게 만드는 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많이 나오셔서 여기에 이렇게 앞에서 일하는 여기 대표 신영표 희감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 애국 동지들이 많이 뭉칠 때 우리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 우리 대한민국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재인은 누굽니까? 빨갱이 토목입니다. 문재인은 어떤 자입니까? 북한에만 퍼주고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고 오직 북한의 대변인 자. 이제 문재인은 고속감이 아니라 헌법 93조에 입각해서 여적죄에 해당된 자 문재인을 사형시키자. 문재인을 사형시키자.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이제 다음 주에 많이 모여주셔서 대한민국 살리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지금 저쪽에 정관용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정관용 회장이 누굽니까? 태극기 집회 시청과